하이쿠! 반갑습니다. 구찌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등급표 언제 올려주십니까? 구스님 막 하셨는데 요번 등급표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생방 중에 여러분들과 의견을 좀 나눴었는데 등급표를 이제 나눠서 올리겠습니다. 아니 적어도 이번만큼은 PVP 편 그리고 범용성 편 이렇게 두 개로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오늘 PVP 편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VP에서 최강 영웅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전략, 그 덱들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VP S티어 1위 뭐 다들 짐작하고 계시죠? 신규 마시멜리 오다스입니다. 분노마멜 최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냥 1스킬 하나만으로 적을 다 절단내부는 정말 박살내버리는 스킬입니다. 자, 이 스킬이 왜 그렇게 센가? 이게 버그 아닌가 난리였었는데요. 살펴보면 관통률 3배 증가라는 것이 있죠. 관통률에는 자기가 준 데미지 일정 부분을 고정적인 데미지로 추가로 주는 효과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고정적인 데미지가 있는데 그거가 3배가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엄청 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세지 않나? 요거 조금 너프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의견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좀 아쉬운 스킬이에요. 부식 거는 이 스킬인데 굳이 활용치를 찾자면 부식을 걸어놓고 필살기가 나가면 약점 공격으로 3배 데미지가 들어간다. 요 정도겠죠. 그러나 사실 이 부식 카드가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 마멜이 호석 공부를 맞았는데 이 스킬을 잘만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왜 저래요? 하는 댓글도 제가 좀 봤는데요. 개성 한번 볼까요? 영웅은 필살기 게이지 4칸 이하일 때 공격 스킬 사용 불가 효과에 걸리지 않는다. 필살기 게이지가 4칸, 3칸, 2칸, 1칸 일 때는 공불이 안 걸려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상대분이 선턴 잡고 코서 촥 날려와도 뭐 어쩌라고 하고 이야 벅 때려부는 게 바로 이 분노 마멜이 되겠습니다. 현 메타의 최고의 스트라이커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네가 주인공 역할을 하는구나. PVPS 2위 신 릴리아입니다. 흑막 릴리아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분이 1위일 수도 있어. 이 릴리아 분이 1위일 수도 있어. 그러나 본인이 골을 넣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화려하게 돋보이는 주인공은 신규 마멜이라 볼 수 있는데 사실 실세는 이 누나한테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무엇 때문이냐? 바로 개성 때문이죠. 어둠의 연주. 전투 시작 시 영웅의 관통률의 50%만큼 그러니까 자기 관통률 50%만큼 아군 영웅의 관통률이 증가한다. 아군 전체의 관통률이 증가한다. 자, 아까 관통률에 대해서 잠깐 설명 나왔죠. 관통률 안에 들어있는 그 고정 데미지를 3배를 증가하는 그것 때문에 메타를 씹어 먹는 건데 릴리아가 자기 관통률의 절반만큼을 아군 모두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마시멜리가 이만큼 높은 데미지를 때리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죠. 이 릴리아 덕분에 갑자기 떡상한 영웅들도 있습니다. 오늘 등급표에서 나옵니다. 게다가 2성부터는 적군 전체 필살기 감소시키는 필살기 견제기가 있고요. 그리고 단 1성만 돼도 자기 공격력 200%만큼 힐을 제공하는 좋은 힐러이기도 합니다. 2성부터는 디버프 풀면서 힐합니다. 마치 킹처럼요. 참 좋습니다. 3위 에스카노르입니다. 에스카노르의 가장 큰 장점이 뭐겠습니까? 현재 1위라 불리우는 신규 마시멜리 오다스가 속력이잖아요. 그 속력을 체력 속성으로 찍어 부사뿌는 심지어 불까지 하나 붙여놓고 찍어 부사뿌는 내가 선턴이라면 상대 신규 마시멜리 오다스는 삭제시키고 시작하겠다. 이게 가능한 분이 에스카노르입니다. 그 외에 빠르게 필살기 게이지 상승시키는 이 스킬이라든지 상대 디버프를 해제한 뒤에 불을 붙이는 이런 스킬이라든지 필살기가 나오는 순간 한 명은 무조건 그냥 깨꾸다 하는 무지막지한 필살기. 거기다가 또 엄청난 장점이 기본적으로 투급이 미치도록 높고요. 여러가지 디버프를 자기가 필살기 게이지 채우면서 바로 풀고 바로 때리는 이런 개성도 있고요. 뭐 장점 말하자면 입이 아플 정도의 캐릭터입니다. S4위 창조 다이앤입니다. 여전히 좋은 등장할 때 바로 도발을 끌어버리는 이 개성이 참 좋습니다. 서브에 넣어놓고 쓰시는 분도 많은데 앞줄에 우리 편 누군가가 죽으면 이 창조 다이앤이 등장하면서 바로 도발을 끌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후반부를 역전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초반부터 꺼내서 도발 걸고 다른 필살기들로 정리하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또 자신이 도발을 함으로 해서 우리 편 마시멜리 오다스를 지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에스카노르의 도끼질 같은 거에서 아군 마시멜리를 지키는 역할인 거죠. 필살기도 체력 속성에서의 1인기라서 상대 마시멜리 오다스나 상대 신 릴리아를 바로 끔살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잘 풀린다면 말이죠.
PVP 등급표 A로 내려갑니다. A 1위 하우저입니다. 야하하. 이번 메타에서 갑자기 출세해버린 케이스입니다. 지가 왜 출세했는지 지도 지금 모르는 표정이에요. 내가 왜? 내가 3기에서 지가 성기사장이 됐을 때 그런 표정이랄까? 바로 이 스킬 때문인데요. 자, 전체기 라이징 스톰 때리는데 관통 3배 증가가 들어있습니다. 신규 마신 멜리오다스와 같은 스킬이죠. 딜 상당합니다. 단 얘도 신 릴리아가 함께 있어야 딜이 셉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신 릴리아와 신규 마신 멜리오다스와 하우저로 첫 턴에 올킬 내는 그런 전략을 쓸 수가 있습니다. 개성이요. 개성이 또 인간 종족 아군 기본 능력치 8% 증가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서브에도 넣고 씁니다. 제가 그걸로 7위를 했죠. 얘를 서브에 넣어놓으면 에스카노르, 릴리아 다 인간이잖아요. 에스카노르의 도끼질이 더 살인적으로 변합니다. 불 붙이러 불 던지는데 이게 다른 사람 도끼질만큼 데미지가 나오는 수가 있어요. 쳐 하고 퍽 찍으면 그냥 타크닥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는 하우저입니다. A 2위 나트킹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신 릴리아와 신규 마신 멜리오다스의 어떤 그 메타와는 다른 덱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신규 릴리아를 정말 일주일 동안 뽑기를 줬기 때문에 못 뽑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거 넷마블한테 건의 좀 합니다. 그거 박탈감 느끼시는 분들 많거든요. 한 번 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 덱에 대항해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좋은 덱도 제가 알려드릴 텐데 거기에서 또 핵심 역할을 합니다. 킹이. 자, 킹이 살았다면 뭐 어떻게 해서든 살았어. 아니면 자기가 선턴이었구나. 그렇게 해서 석화로 마시멜리를 일단 가만 좀 있어봐봐 할 수가 있겠고요. 여러 견제들과 힐을 하며 버텨냈다면, 그래서 이 필살기가 나와준다면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박살을 내쁩니다. PVP A등급 3위 복수 헬브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신규 마신 멜리오다스 덱에 대항하는 세력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예요. 잘 풀려서 석화가 나왔다. 마멜 좀 가만히 있어봐봐. 그러다가 이 필살기가 나왔다. 예, 풀업된 필살기는 만만치 않게 셉니다. 이것도. 예, 그래서 전책이라서 충분히 상대 덱을 흔들거리거나 아니면 박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A 4위 코서입니다. 자, 이 코인 코서는 마찬가지로 신규 멜리오다스와 대치되는 그 덱에 들어가는데요. 인베이전 에로로 석화를 빨리 만들게 해서 상대를 묶어놓고 우리 아군들 필살기로 뒤집어버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혹은 자신이 이 필살기가 나와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말 무지막지한 필살기죠. 빵! 이걸로 상당한 데미지를 입혀서 흔들거리게 하거나 필살기 게이지 다 깎아버리거나 아니면 죽여버리거나 이런 역할을 합니다. A등급 5위 코인 멀린입니다. 자, 신규 마멜을 상대하는 덱 중에서 멀린이 만약 선턴을 가져간다면요, 멀린 쪽에서 방어막을 먼저 칩니다. 그래서 다음 턴에 팡팡팡이 날라오는데 어떻게든 살아남자 쪽입니다. 살아남으면 충분히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킹 필살기나 헬브람 필살기나 여러 가지들요. 그 정도 의미로 쓰이고요. 역시나 필살기 덱 쪽에서 쓰이기 때문에 필살기 덱은 멀린의 이 개성을 빠뜨릴 수가 없죠. 제가 보기엔 광역 메타와 필살기 메타의 격돌입니다. 지금 물론 광역 메타가 우세한 상황이고요. 자, PVP B등급 1위 구스타프입니다. 자, 우리 구스가요. 우리의 구스가 이런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 시작 시 자기의 관통률만큼 모든 적군 인내율이 감소한다. 인내율에는 고정적으로 데미지를 인내하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깎아내립니다. 즉 우리의 고정 데미지는 더 잘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개성을 가지고 있고요. 자, 운용을 하다 보면 단 1성 스킬만으로도 상대 핵심 딜러를 빙결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필살기가 나오면 이게 전체 필살기고 풀업이 쉬워가지고 상당한 데미지를 꽂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B등급일까요? 태생 SR의 슬픔이랄까요? 기본 투급이 낮아서 팀 투급을 깎아먹습니다. 얘를 넣으면. 그렇게 해서 내가 선턴 잡을 상대도 내가 못 잡아서 선턴을 먼저 당하는 경우가 생기죠. 제 PVP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턴을 잡고 안 잡고는 정말로 심하게 중요합니다. B등급 2위 릴리아입니다. 제가 한번 당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 릴리아로 버티면서 요걸로 제 마멜을 톡톡 치는데 제 마멜 딜이 확실히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를 끔살을 못 시켰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신규 마멜 덱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끔살에 실패하면 상대 필살기를 견제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필살기 두드리 맞으면서 다 녹아버릴 때가 상당히 허다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서 져본 적이 있어요. 자, 적군 PVP 공격력 16% 감소도 한몫하고 그렇게 사용되곤 합니다.
3위 갈란입니다. 특별히 다른 장점이라기보다 기본적으로 투급이 굉장히 좋아서 팀 투급에 영향을 좋게 주고요. 아시다시피 상대한테 갈란 게임을 걸어놓는 장점도 있고 적당히 잘 패고요. 1렙에도 한때 메타를 씹어먹던 영웅에 기본은 한다. 1인분은 꼭 하는 영웅이다. 그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B등급 4위 마스코트 호크 앤 엘리자베스입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 이제 나왔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얘가 왜 떡상했는지와 떡상을 했는데 왜 B를 뚫고 올라가지는 못하는가 정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스킬입니다. 1성부터 관통률 3배 슈퍼호크 일루전 전체기입니다. 하우저와 마찬가지죠. 심지어 어떤 실험에서는 하우저보다 딜이 더 잘 나오더라는 것도 봤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들이 속력 속성이 많은 상황에 체력 속성으로 이걸 때리니까 우세 속성으로 딜이 더 잘 나오는 그런 모습도 보인다 이 말이죠. 역시나 관통 메타의 또 한 명의 다크호스입니다. 그러나 제가 B등급을 준 이유는 역시나 태생 SR의 한계랄까 팀 투급을 깎아먹습니다. 얘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턴 뺏기면 같은 전략일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선턴 뺏기면 이게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괜찮은 영웅이니 잘 발굴해서 쓰실 분들은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B등급 5위 코인 반입니다. 역시나 이 막강한 드레인 때문인데요. 지금 체력 속성인데다가 드레인으로 전체를 때리니까 상대 속력 영웅들이 상당히 아파하죠. 스네치도 좋고요. 그러나 이 정도 순위인 이유는 지금 확실히 관통 메타지 지금 메타의 주역이 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현재 메타를 갖추기 힘드신 분들은 충분히 코서의 지원을 받아서 판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다크호스긴 합니다. 자 마지막 B등급 6위는요 그 외에 전체 버프 개성 영웅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녹색 길선더라든지 아군 영웅 PVP 방어 관련 능력 증가, 타이주라든지 아군 영웅 PVP에서 받는 피해량 20% 감소, 마르마스라든지 속력 속성 아군 영웅의 생명력 30% 증가, 속력 제리코라든지 말이죠. 속력 속성 아군 영웅의 공격 관련 능력이 10% 증가, 관련 능력입니다. 공격력뿐만 아니라 관통력, 치명, 치피가 다 올라갑니다. 자 이런 서브에 넣어놔도 아군 전체에게 영향을 끼치는 좋은 개성을 가진 영웅들이 있는데요. 이런 애들을 토탈에서 묶어서 B등급 6위를 주겠습니다. 그 이하 지금 메타에서는 C등급 이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메타가 마치 불어오는 어떤 유행처럼 굉장히 빨리 변화한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개발이 덜 됐거나 또 다른 대안이 나온다거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등급표는 11월 6일 기준임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캐릭터들의 재발견이라든지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굿바이.